네, 국어 의문론 10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 수업에 이어서 10번째 PPT 12쪽의 니은 첨가 현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첨가의 그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모음, 이, 야, 여, 요, 유, 예 사이에서 실현되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거의 비록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기는 하지만 10주 가까이 음성 의문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본 결과 지금 모음, 이야, 여, 유, 예의 환경은 공통된 환경 조건이 되죠. 어떤 공통된 환경 조건인가요? 소위 말해서 자, 첫 번째 평순의 전설 고모음인 이가 있고 후행하는 야, 여, 요, 유, 예는 이제 평순 반모음들이죠. 사실 이 평순 반모음으로 되는 이중 모음들은 앞에 오는 그 평순 반모음이 사실 기본적으로 평순의 전설 고모음이 음절을 이루는 성절성을 이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니은첨가에 후행하는 모음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단모음 이와 이중 모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순 반모음, 즉 간단히 말하면 전설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설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전설의 고모음의 단모음이던 이중모음이던, 그래서 그 환경에서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건데요. 니은이 왜 첨가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모티베이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성학적인 동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나 이 현상이, 이 음운 과정이 일어나는 환경은 규칙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동기와 환경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동기를 정확하게 음성 의문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음운 과정이 적용되는 환경은 명백하게 기술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이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8세기 중반, 특히 19세기 이후에 국외음화가 굉장히 국어사에서, 국어 역사에서, 근대 국어 역사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던 시절에 이제 국외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나타나요. 근데 사실 국외음화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 환경, 이모음 앞이라든지 이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환경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 입력 조건이 좀 달라요. 이제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음이나 이런 것들이고, 이건 비음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몸과 관련은 있고 동시대적인 어떤 이 출현 환경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서 묶여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렇게 동기가 정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이 니은 첨가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사실 의문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공시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서 또 역시 의문 현상을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의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은 첨가를 일본적으로 이런 어떤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의 그 학교문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이제 맞춤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니은 첨가를 일단은 공시적 의문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이 이제 독특한 어떤 그 동기는 음성 의문론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환경 조건은 규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근대 국어의 국외음화의 관련성이 있다. 특히 실현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첨가가 그 실현되는 예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웬일, 좀약, 한여름, 전문용어, 식용유, 본예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식용유 같을 때는 식용유, 니은이 첨가되는데 자동차에 넣는 경유에서는 니은 첨가가 안 일어나요. 그쵸? 그리고 또 좀약에서는 분명히 이제 니은이 첨가가 되는데 독약은 동약이 아니에요.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도
그 규칙적으로 다 똑같은 실현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뭐 웬일 이렇게 발음을 안 하고 조미약 이렇게 발음은 안 하죠. 한여름 이렇게 발음은 안 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실현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선행자음이 장애음인 경우 첨가된 니은이 니은이 첨가되니까 뒤에 비음적 환경을 새롭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뒤에 후행하는 음절에 비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행하는 말음은 비음화를 겪게 되죠. 특히 폐쇄음의 경우에. 그래서 니은이 첨가됐는데 그 앞에 선행하는 자음이 장애음이면 폐쇄음은 비음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잎 같은 경우는 니은이 첨가되고 또 꽃 같은 경우는 평폐쇄음화가 이루어져죠.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니은에 의해서 선행음절의 말음이 이제 비음화를 실현해서 꽃잎이 되죠. 자, 복합어의 경우 휴지가 있는 북극여우 같은 경우도 북극여우 니은이 첨가되고 그 다음에 그 니은에 의해서 이제 영국의 폐쇄음이 비음화가 되어서 실제 자연스러운 발음은 북극여우가 되겠죠. 북극여우. 자, 그 다음 선행자음이 유음인 경우에 자, 이것도 똑같아요. 선행자음이 유음인데 니은이 첨가돼요. 그럼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죠.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어의 음소배열에서 리을 니은이든 니은 리을이든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리을이 있으니까 선행음절 말음에 리을이 있으니까 순행적 유음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첨가돼서 볼일 서울역 서울역 이런 방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니은 첨가의 예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니은 첨가가 잘 실현되지 않는 몇몇 예들의 경우도 함께 살펴볼게요. 특히 이제 이음절 한자어에서는 니은 첨가가 전반적으로 잘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현되는 경우들도 또 당연히 있죠. 특히 한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적인 음운 과정을 다룰 때는 한자어는 제외하고 고유어에 국한되고 특히 공시적인 생산성은 파생어나 복합어에서 나타나는 형상, 아까 유음 탈락의 경우처럼 과거의 형태가 화석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주로 국어 의문론에서 공시적인 의문 과정들은 활용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체언어간과 고경어미, 즉 조사가 결합한 고경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경우에는 규칙성을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과연 거기서 등장하는 현상이 공시적인 현상이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별개로 다뤄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예를 들면 이음절 한자의 경우도 감염,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독약, 경유, 자, 발열, 활용. 자, 우리가 활용형 그러죠. 활용형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 간혹 활용형. 근데 활용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그리고 발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발열이라고 하는데 자,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정열, 장열. 그러니까 요것도 좀 재밌죠.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열이라는 그런 그 음소 배열인데 앞에 유음이 오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발열, 활용이 맞아요. 니은이 첨가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선행하는 발음이 그러니까 영국의 폐쇄음 같은 정열이나 장열은 니은이 첨가되고 또 비음화까지 이제 장열 같은 경우는 비음화까지 일어나게 되죠.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정열은 정열, 자결, 자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좀 드물죠. 네, 어느 것이 대세냐 이런 것인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 검열과 금융의 경우를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검열은 검열이라고 하면서 금융은 금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열과 금융의 경우 혹은 검열과 금융의 경우에는 한 화자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과 활용은 이 형태가 좀 더 대세고 정열과 장열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다면 검열과 금융의 경우에는 니은 첨가 실현형과 그렇지 않은 형태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대등한 정도로 한 화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발음법에서 검열과 금융의 경우에는 검열, 금융을 모두
모두 표준형이다. 그러니까 니은 첨가 실현형이 표준형이지만 첨가하지 않는 형태도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한다는 것은 표준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자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단어나 구에서도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 좀 수의적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김유신 장군 할 수도 있고 김유신 장군 할 수도 있고 신윤복 할 수도 있고 신윤복, 정약용이냐 정약용이냐. 그러고 보니 그렇죠. 이거는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의식하고 잘 해보면 나도 나 혼자서도 이랬다 저랬다. 개인어를 아이디얼렉트라고 하는데 마치 그 방언의 다이얼렉트처럼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 개인 혼자서. 그 다음에 김양 이렇게도 하지만 김양, 뭐 신여사, 뭐 그 다음에 신여사, 네 이렇게 발음되고 정약국 혹은 정약국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도 있지만 만날 일, 유음화까지 이뤄졌고, 자 리차드 도킨슨의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이것도 이기적. 휴지를 두면 당연히 휴지를 두면 우리 왜 앞에서 기식군 브레스 그룹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휴지를 예를 들면 뭐 음절마다 이, 기, 적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떤 동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우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하면 나타나지 않겠지만 패스트 스피치나 좀 캐주얼한 스피치라고 하면 이기적 유전자와 같이 니은이 첨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달걀 10개 니은이 첨가되고 유마가 일어난 얘기고 못 잊어.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못 잊어 같은 경우 못을 단독 발음을 하면 당연히 평폐세음화가 돼서 디귿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못 잊어. 야, 너 그렇게 못 잊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 잊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잊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그 시옷 웃어에서처럼 웃어라에서처럼 뒤에 모음이 온다고 해서 시옷이 언음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단독 부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폐세음화를 겪어서 못 잊어가 되거나 아니면 니은까지 첨가되어서 비음화를 겪는 못 잊어가 되거나,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한시도착 예정. 자, 선생님은 옛날에 이런 걸 보면 참 재밌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음운론을 얘기할 때 음운론은 인식의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리이지만 우리가 그 소리 가운데 물리적 실제를 가지고 있는 소리들 가운데 의미와 관련된, 즉 의미가 관련되면 인식의 차원이 되잖아요. 인식의 차원에서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게 되는 소리가 음소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음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의 발화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제대로 못 듣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물리적 실제는 듣지를 않는 거죠. 왜? 언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미묘한 어떤 음향적 속성, 조음적 속성을 듣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린 이걸 학문으로 대하는 것이고 1차적 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이죠. 그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니은 첨가 현상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시도착 예정 같은 경우도 기식군이 한시, 도착, 예정 이러면 당연히 안 나타나겠지만 전체가 하나의 이 구가 브레스 그룹으로 발화된다고 한다면 한시, 도착, 예정처럼 니은이 첨가되고 선행하는 음절 발음이 비음화되는 것까지 다 겪게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보다시피 니은 첨가는 방언이나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아이디얼렉트라고 했죠. 개인어에 따라 또 같은 나 혼자서도 이랬다 저랬다. 말투라고 하는 것은 발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멀한 격식을 갖추냐, 캐주얼하냐, 페스트냐, 뭐 아니면 또박또박 말하는 뭐 시테이션 폼으로 발음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환경이 정해져 있죠. 근데 특히 이모음보다는 야여요유 예 앞에서 즉 이중모음들 앞에서 평순계 이중모음들 앞에서 출현 빈도수가 훨씬 많습니다. 예, 훨씬 많아요. 이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다음 페이지는 유기음화입니다. 유기음화는 우리가 음운가정의 5가지 유형,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똑같다고 했죠.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 도치는 공시음 과정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축약의 대표적인 현상이 aspiration, 유기음화라는 현상입니다. 축약은 우리가 앞서 이미 음운 과정의 속성에서 배웠다시피 두 개의 분절음이 각각의 분절음의 속성을 가진 채로 하나의 분절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contrac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유기음화는 한국어에서의 유기음화는 현대국어의 유기음화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히읗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읗 앞에 폐쇄음들이 오느냐, 그드부즈. 그러니까 이제 그 평음들이죠. 히읗 뒤에 그드부즈가 오느냐. 결론은 모두 유기음 크트 프츠로 축약되는 것은 동일한데 히읗 앞에 오느냐, 히읗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히읗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히읗이 앞에 와서 뒤에 오는 평음들을 바꾸면 순행적 유기음화가 되고 히읗이 뒤에 와서 음절 발음의 평음들을 유기음으로 축약시키면 역행적 유기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음화는 딱 히읗을 중심으로 앞뒤로 똑같은 그 규칙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음화는 히읗의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마치 거울에 이렇게 대칭되는 그런 이미지다 해서 거울 영상 규칙,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에요. 혹은 미러 이미지 룰이다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행적 유기음화 얘들은 뭐 여러분들 다 보면 아는 것들이에요. 자, 순행적 유기음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동화라고 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축약을 일으켜야 되는 그 어떤 제공자인 히읗이 순행적이니까 앞쪽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음절의 말음, 즉 종성이치에 히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종성이치에 히읗이 오는 것은 용언어간 말음밖에 없죠. 체언어간은 없잖아요. 히읗 말음이. 히읗 말음을 가지고 있었던 체언어간은 15세기에 엄청 많았다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행적 유기음화는 기본적으로 용언 활용형에서만 나타납니다. 용언 활용형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용언어간 발음이 히읗이거나 니은이어 리을일 경우 후행하는 평음의 장애음들과 축약하여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놓고, 안터니, 일치. 얘들은 다 쉬워요. 네, 얘들은 다 쉽고 그 개념과 규칙을 정의하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낯설 뿐인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역행적 유기음화를 살펴봐야 되겠죠. 역행적 유기음화는 축약의 동기를 주는 그 H가 뒤에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음절 초성이 되겠죠. 음절 초성인데 그 앞에 이제 폐쇄음들이 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읒은 올 수 없죠. 지읒은 왜 못 와요? 티귿으로 바뀌었죠. 음절 발음이니까요. 그래서 부드그 뒤에 히읗이 이어지면 각각 유기음화가 실현이 됩니다. 환경은 체온과 조사가 결합하는 야 내가 밥하고 국 먹었다 해서 밥하고 가족한테도 버림받았다 가족한테 또 이음절 한자어에도 많이 나왔던 국화 입학 뭐 이런 거. 그 다음 합성어 파생어에도 많이 나옵니다. 단답형, 비슷하다, 급히 또 구에서도 나오죠. 떡 하나, 꽃 한 송이, 서쪽 하늘. 그러고 보니 굉장히 많죠. 다 이제 히읗이 후행하는 음절 초성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경형어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자어나 합생어, 파성어, 구에서 다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다 생산적인 현상이에요. 공시적인 현상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제 방언 중에 여러분들 전라도 방언의 대표적인 얘기가 못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들 못한다요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서남 방언의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라도 방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상 방언 즉 동남 방언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역행적 유기음화가 잘 실현이 안 되고 오히려 히읗 탈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서남방언의 대표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동남방언에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떡하고 했는데 떡하고, 옷하고가 아니라 옷하고,
시작하다가 아니라 시작하다, 비슷하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6학년이 아니라 6학년, 밥 한 술이 아니라 밥 한 술, 옷 한 벌이 아니라 옷 한 벌. 그러니까 히읗을 탈락시키는 이게 이제 방언의 특성이죠. 물론 이것은 비표준적인 이제 발음입니다. 비표준적인 발음이지만 방언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모음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조화는 알타이어에 이제 우리 한국어가 알타이어라고 이제 개통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타이어다라고 심증이 있어요. 뭐 굳이 따진다면 이제 알타이어인 거 확실한데 알타이어의 아주 중요한 공통 특징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계통을 다룰 때 공통 특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유럽어족, 유럽 어족들이 갖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고, 또 알타이어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나의 혈통이야.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우리가 혈통 개념, 이제 계통론은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 혈통론의 개념을 언어에다가 정말 비유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예를 들면 터키어와 몽고어와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만주어나 뭐 여진어나 이들을 포함한 퉁구서, 그리고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알타이어라고 하나의 계통이라고 묶으려고 하면 뭔가 얘네들이 핏줄로서 가까운 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통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 특징에 보면 뭐 교착어, 이제 교착적 속성이란 별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할 때 어휘 형태소에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는 것을 교착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어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뭐 모음 조화가 있다든지, 뭐 어두 자음으로 자음군이 오거나 유음이 올 수 없다든지 한 6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중에 알타이어를 규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공통 특징이 모음 조화예요. 왜냐하면 알타이어는 모음이 많아요. 모음이 많은 언어예요. 우리 앞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을 텐데요. 되게 많은 언어들이, 대부분의 언어들이 5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모음을 적게 가진 언어가 아랍어인데 3개거든요.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어도 5모음 체계예요. 5개의 모음이 일반적이에요. 현대국어에서 여러분들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 모음 체계 몇 개였어요? 10개잖아요. 10개죠. 그리고 8개까지는 발음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뭐 어이아이 구별 못하고 7개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이 5모음 체계인 거에 비교하면 모음이 많습니다. 알타이어는 모음이 전반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타이어는 모음이 많으니까 모음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모음 조화 학생들이 뭐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성모음, 음성모음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모음 조화의 속성이 알타이어의 중요한 특징인데,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모음 조화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5세기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이제 문헌으로 정착된 이유인데, 모음 조화는 상대적으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제 붕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제 뭐 국어사 시간에 배웠지만 뭐 아래아가 1단계, 2단계 소실을 하게 되고 1단계의 소실에서 의와 합류하면서 이제 중성모음이 하나, 뭐 이가 중성모음인데 의가 하나 더 생기고 이러면서 모음 조화가 이제 붕괴하게 됩니다. 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음 조화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모음 조화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모든 단어나 형태소 내부에는 음성 모음은 원래 알타이어 조어 시절엔 그랬을 거예요. 단어나 형태소 내부가 반드시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그랬을 텐데 현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국어에서 모음 조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음 조화는 남아있고, 현대국어에서 공시적으로 남아있는 모음 조화라고 인정하는 것은 활용형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랄까 좀 조건이 좀 복잡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가 유음 탈락에서 말했잖아요. 뭔가
이 현상이 음운 과정이 실현되는 환경, environment라고 해요. 규칙이 적용되는 그 환경이 복잡해져. 조건이 많이 붙어. 그런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음운 과정의 공시적 생산성이 좀 뭐랄까 좀 떨어졌음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모음조화를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의성의태어들 같은 경우 이제 의성의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또 색채어도 있죠. 색채어들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음조화를 잘 인식해서 그런 거죠. 자, 음운 과정으로서의 모음조화는 자, 우리 PPT 18쪽입니다.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와는 달리 현대국어의 모음조화는 용언어 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어미의 두음이 아냐, 어냐 이렇게 교체하는 현상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 어냐로 당연히 음성모음이 오면 앞에 어가 아닌 음성모음이 어가 붙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아가, 양성모음이 오면 아가 붙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현대 한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하고 아밖에 없어요. 어하고 아밖에 sorry. 양성 모음은 뭐가 뭐와 뭐밖에 없을까요? 오하고 아밖에 없어요.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양성 모음은 오하고 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음이 많은데 이미 어떤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죠. 자, 이게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PPT 자료를 하다 보니까 얘가 뒤로 넘어가서 좀 왔다 갔다 봐야 할 텐데 얘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음절, 그 용언 어간이 한 음절이 아닌 말을 따자예요. 그러니까 이 음절 이상이라는 얘기죠. 의 용언의 끝에서 둘째 음절, 끝에서 둘째예요. 자, 보세요. 끝에서, 그러니까 어간 발음이 의예요. 다음절인데 의로 끝났고 그 용언의 끝에서 둘째 음절의 모음이 아오일 때, 자,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다음 르불규칙 용언의 끝에서 둘째 음절의 모음이 아오일 때, 자, 르도 사실은 르불규칙이지만 음음이죠. 그다음 다음절 의 용언이나 르 불규칙 용언이 아니면서 말음절 모음이 아나 오일 때. 자, 예를 볼까요? 자, 예를 보니까 알겠죠? 갸냘프잖아요. 다음절 어간이죠. 근데 의로 끝났죠. 갸냘프. 의로 끝났죠. 끝에서 이 의에서 끝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가죠. 가. 아죠? 그러니까 원래는 결국은 이제 음성 모음인데 갸냘파가 된다는 거죠. 자, 고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얘도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면 뭐가 되겠어요? 푸어. 쏘리 잘못했어요. 갸냘프는 그 얄이 이제 양성 모음이고 고프는 고가 양성 모음인 거죠. 쏘리 다시. 자, 갸냘프는 어때요? 가냘에서 얄, 이게 양성 모음이니까, 네, 야니까 이제 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양성 모음이 되는 것이고, 고프는 오가, 그러니까 음모음에. 자, 그 다음에 가파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 때문이죠, 파. 그 다음에 모르다에서는 모 때문이죠. 네. 물론 그 실현형은 갸냘파, 고파, 가팔라, 몰라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의로 끝났거나 르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가의 경우, 뭐 오일 경우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왜 그러냐면 1번과 2번의 얘는 중간에 낀 그러니까 프 혹은 뭐 이렇게 의모음, 뭐 르 불규칙의 의모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의는 어차피 현대국어에서는 음성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굳이 아가 붙느냐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라는 계산을 따져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 양성 모음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그 푸나 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음조화 적용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3번 예가 됩니다.
네, 모음어미의 두음이 어와 아로 발음되는 규칙은 사실 방언에 따라 그 양상의 차이가 많이 나서 중앙어에서 이제 표준어의 기본이 되는 중앙어에서도 잡아, 달라, 갸날파가 아닌 잡어, 달러, 갸날퍼 같이 발음하는 음성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예를 제시할 때 그러니까 음성모음을 먼저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그 음소의 무표성과 유표성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음성모음과 양성모음 중에서는 일단 양성모음이 더 적죠. 그래서 음성모음이 좀 더 무표적이다. 무표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좀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이제 양성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음성모음을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그렇게 강력하고 규칙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음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음조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다음절 의 용언의 끝에서 둘째 음절 모음이 아오가 아닐 때, 의루 불규칙 용언의 끝에서 둘째 음절 모음 아오가 아닐 때, 그 다음에 의용이나 루불축이 아니면서 말음절 모음이 아오가 아닐 때, 얘들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선어말 어미 의시라든지 어시라든지 겟, 선어말 어미가 이미 나와버리면 이게 보다시피 지금 양성모음 어미가 선택될 만한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잡이 비록 양성의 그 모음인 아를 가지고 있어도 뒤에 선어말 어미 뒤에 어미가 붙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는 양성모음 어미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규칙 기술을 해놓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국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이걸 습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거를 기술을 해보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음탈락처럼 그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 좀 복잡하고 제한되어 있죠. 그만큼 모음 조화가 공시적으로 덜 생산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단어 내부의 모음은 모두 양성모음이거나 모두 음성모음이었을 거예요. 알타이 조어 시절에는. 이것이 원칙적인 알타이어 모음조어 양상이기 때문에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역화되었는데 지금 보았다시피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용언 어간과 모음이어의 결합에서라든지 의성의태어나 색채어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란도란, 뭐 두런두런, 아롱아롱, 어롱어롱, 노랗다, 누렇다, 뭐 여러분들 아는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용언 활용형에서 모음 조화를 이게 이제 그러면 모음 조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경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를 사실은 공시적 의문 과정에서 아예 안 다루는 경우 선생님은 안 다뤄요. 안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블라우트라고 해서 모음을 교체하는 어떤 모음 교체나 자음 교체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절음을 다른 분절음으로 교체하는 그런 대치 현상하고 동일하죠. 그럼 그건 모음 조화의 본질이 아니에요. 모음 조화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양성모음이다, 음성모음이다. 그러니까 음성 상징론이라고 합니다. 음성 상징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음운 과정의 유형으로 포괄해서 다루기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시적 음운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운론 책들을 보면 이 현상은 여기서 빠졌네? 이 현상은 들어갔네? 학자들 나름대로 이것이 공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차시 수업은 모음조화까지 하고요. 3차시 수업에서 반모음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